오늘은 헤겔의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헤겔 철학은 여기에 있습니다. 헤겔은 역사 철학 강의라는 서적을 썼는데 원래 역사 철학이라는 분야는 칸트의 제자인 헤르더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칸트는 독립적인 저서는 없지만 많은 논문에서 역사 철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남겼다고 합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역사는 인간이 이성과 자유의지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체는 인간입니다. 역사의 목적은 보편적으로 법이 지배하는 시민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법과 도덕이라는 자연의 법칙과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를 낙관적인 계몽주의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헤겔에게 있어서 역사는 정신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정신입니다. 역사의 목적은 자유의 실현으로 보았고 헤겔의 사상은 음양론에 가까운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헤겔 사상에서의 정신을 물질로 대체하면 보다 정확히 말해서 정신을 물질에 대한 지배권을 얻기 위한 계급투쟁으로 바꾸면 마르크스의 사상인 유물론적 변증법이 됩니다. 헤르더는 보편적이고 변치 않는 정신과 이성이 아니라 민족마다의 고유함과 개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개인보다도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목적은 인간성의 달성으로 보았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본다는 점에서 헤르더의 사상은 천부경 사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칸트의 사상에서의 주체인 인간이 절대적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한다면 헤르더의 사상에서의 주체인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모두 갖추어 다양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역사 철학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지는 않았지만 헤겔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여기에 적어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을 움직이는 것은 의지로 이것은 이성에 의해서 쉽게 통제되거나 조절되지 않는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위의 철학자들과 같이 낙관적이지 않고 이 사람의 철학은 비관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헤겔의 정신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스트, 정신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체입니다. 아마도 헤겔은 화엄경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지만 절대 정신이란 화엄경에서 월인 천강 디자인을 가지는 비로자나불과 동일한 개념이고 시대 정신과 세계 정신은 절대 정신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드러난 개념입니다. 헤겔은 나폴레옹을 말을 탄 세계 정신이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헤겔 철학에 있어서 자유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은 역사의 전체를 한 알의 씨앗이 나무, 꽃, 열매를 품고 있듯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물질은 자신의 실체를 자기의 외부에 가지지만 정신은 자기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유이다. 이것은 정신이 가지는 자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겔은 역사를 자유실현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정신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뛰어난 개인들을 역사의 도구로 삼아서 개인의 열정을 통해서 자유를 실현합니다. 마치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 세포 하나하나의 자유도는 제한되지만 전체적인 자유도가 증가하듯이 헤겔은 개인 차원을 벗어난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인격체와 같이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헤겔의 사상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예측입니다.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 인해서 국가 차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유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헤겔의 관점에서는 역사의 진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매칭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헤겔은 자유를 기준으로 역사 발전의 단계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통치자 한 사람의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유도가 증가합니다. 헤겔은 완성기까지만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나왔고 후천 개벽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역사는 여기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증법이란 정신이 역사 속에서 자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서 정반합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진보를 이뤄냅니다. 이것은 주역에서의 음양의 분화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과정입니다. 정신은 자유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도를 가지는 정신이 자유를 또다시 실현하려고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씨앗의 단계에서 가지는 영무극의 자유도와 페놉티콘의 단계에서 가지는 신무극의 자유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변증법과 음양론은 근본적인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개념들도 역시 호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8괴는 Circle of Circles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증법에서 정반합을 이루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들이 다면적으로 한 공간에 배치된 것이 곧 8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일으키는 충돌과 갈등에 의해서 8괴는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역사를 진보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음양론에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해겔의 변증법은 음양론으로 해석한 역사 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변증법과 음양론이 서로가 서로를 보다 명확히 밝혀줄 수 있는 상호 순환적 메타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문왕8괴와 정역8괴의 변증법이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